네, 딜사이테스 다녀 선생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나스닥이 음, 올라줬습니다. 뉴욕 증시 안에 혼조세, 그 혼조 양상이 강했지만 어떻게 또 봐야 될지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시각이실까요? 근데 어제 시장, 오늘 이제 새벽에 마감한 미국 시장을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혼조가 나온 그런 국면인데, 미국 시장을 보면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어제 나온 부분이 미국이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도 남을, 리튬 매장지를 발견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유동성이 미국으로 계속 가거든요. 지금 월가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 증시는 내년까지 호황을 할 것이다. 나 홀로 호황을 할 것이다. 나 홀로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유동성의 힘이기 때문에 혼조 마감했지만 뭐 그렇게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그런 상태고 또 11월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일부 월가에서는 좀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는 그런 쪽 레이먼 제임스라는 회사에서는 이제 나스닥이 정점에 왔다. 왜 그러냐면 S&P라든가 다우는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나스닥은 아직 신고가를 경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술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정점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스닥도 이제 고점 돌파 신고가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역시도 향후 10년간 주식 평균 수익률이 3%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자 국채 이자 이런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건 투자하는 주식 시장에서 돈의 IQ는 1000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IQ 좋은 자금이 미국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정은 올 수 있지만 시장의 M7 주가들은 여전히 견조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업종별로 보면 지수는 뭐 혼조 양상, 나스닥은 플러스 보였지만 상승 업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그동안 낙폭이 컸던 쪽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장 역시도 지수는 빠지지만 낙폭 과대 섹터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갖춰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전기 수소차가 모처럼 강세를 보였고 자동차 GM이 급등하면 자동차 섹터를 상승 견인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조정을 보였던 비철금속과 은행, 바이오 섹터들 여전히 강세를 보였고 그동안 강했던 방산기계, 헬스케어, 암호화폐 이런 쪽들이 이제 약세를 보였어요. 그러면서 필립 모리스 실적 호전 나오면서 필립 모리스라든가 GM, 그다음에 니콜라, 리비안, 루시드가 낙폭 과대에서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드라이빙 스루에서 서빙하는 모습을 보였던 맥도날드가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가 로키드 마틴, 월그린 부츠, 버라이즌, AMD가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 보였어요. 그리고 ETF 시장에서 보더라도 대마 섹터와 3D 프린팅, 2차 전지, 그다음에 원유, 통신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 건설 신규 인허가 부분이 굉장히 감소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 건설 섹터들 약세를 보였고 방산 항공과 자율주행, 헬스케어, 보안, 바이오테크 이런 쪽들이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항상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M7을 보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뭐 엔비디아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지만 여전히 신고가 경신 후에 고점에서 지지를 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도 신고가에서 오늘 시초가 개파락해서 시작했지만 양봉으로 신고가 도전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오늘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M7주들은 돌아가면서 신고가 터치를 하고 있는 그런 맥락들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테슬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지만 일단은 지금 주가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테슬라 역시도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M7 시장을 이끄는 대장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신고가 경신이라든가 이제 바튼 터치라는 그러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그러면서 원자재 쪽에서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유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오늘 상승했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뭐 유가 그러면 350달러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강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자 그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이 이제 곡물주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일단 전쟁 관련 이슈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곡물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관련 이슈 테마로도 단기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비트코인이 트럼프 당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 전고가에서 매물 부담을 받으면서 소폭 하락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어제는 트럼프가 276석을 확보해서 당선 확실시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오늘 새벽에 나온 거는 해리스와 박빙이다 이런 기사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안개 속이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트럼프 기대감을 갖다면 이제 해리스가 부각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대마 관련돼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주가를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기사를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진단 들어가 봤습니다. 이제 아시아로 가볼게요. 어제 아시아 증시 혼조 그 자체였습니다. 중국 증시는 빨간불 상승 보여줬지만 일본 지수 니케이가 1.4% 가까이 급락이 나왔더라고요. 미국 국채금리 급등의 영향을 받았고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 가져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시아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일본과 국내 시장이 많이 빠진 거는 미국이 중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입을 규제하겠다. 이것 때문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 약세 기조로 유지됐을 때 니케이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이제 엔화 강세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주식은 차라리 보지 말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중국 시장은 역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거거든요. 증권과 보험, 펀드 기구가 수합을 이제 가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제 기사의 말미에 나왔던 부분이 중국이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2024년도에 자사주 취득이 사상 최고였다라는 거예요. 45조 5천억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상해라든가 심천, 항생 여기까지 상승했는데 결국에 이제 제일 남아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중국이 살아나려면 미국이라든가 유럽연합이라든가 무역 분쟁을 조기에 매듭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무역 분쟁이 다시 이슈가 됐거든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6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수출입을 제한한다라는 여기는 양자통신까지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유동성을 공급해서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지수 상승 모멘텀이 있지만 무역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결국에 항상 말씀드렸던 최근 저가와 최근 고가 이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렇다면은 박스권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이제 국내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는데요. 단연 선생님, 어제 이렇게까지 하락할 만한 주요한 원인이 좀 있었습니까?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이제 우리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특검이다, 탄핵이다, 시끌시끌하잖아요. 네. 이 시각을 지금 외국으로 돌려놓고 있고
국내적으로 한반도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언사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는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어떤 전쟁에 대한 위험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요건 됐고, 두 번째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그래서 유가가 350불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완전히 얼토당토 않는 그런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극단적이네요. 제일 컸던 부분은 미국이 중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을 제한한 이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낙폭이 크게 나왔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잘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해요. 하지만 SK 하이닉스라든가 통신주라든가 은행주들을 일단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일단 원화 약세, 지금 10월 들어서 원화 가치가 급격히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은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문제점은 뭐냐면 내적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고, 트럼프 됐을 때는 굉장히 어마무시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게 환율이라고 생각돼요. 지금 원달러 환율을 보면 지난 9월 30일 장중 저가가 1,302원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장중 고가가 1,384원이에요. 그러면 불과 23일 사이에 원화 가치가 6%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똥값이 됐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일본을 보면 2.3%밖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봤을 때 결국에 국내의 어떤 위험 프리미엄이 고스란히 환율에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네. 이런 상태에서 원화 가치가 급격히 약세로 갔을 때는 정부에서 환율 방어한다, 개입한다 이런 얘기들이 레파토리 나왔는데 지금 한 달 동안은 그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부재 부분과 대외 요인 이 부분이 굉장히 국내 증시를 격박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매수하고자 1차로 선취매하자고 하는 자리가 근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가실 분들, 현금 가지고 계실 분들은 이제 한번 선취매 쪽으로 이제 우리가 준비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좀 매수를 할 만한 그런 좀 구간들이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수급 여건이 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데이터를 좀 보니까 MMF 쪽에서는 자금이 계속 좀 들어오는 걸로 집계가 됐었는데 이게 좀 빠져나갔나요?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4,300억 빠져나갔거든요. 들어온 건 네. 10조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지수 낙폭이 커지면 우리는 매도 쪽이 아니라 우리가 매수 쪽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말씀이었어요. 네.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기다리자 2,490에서 2,500포인트 선취매 구간이기 때문에 기다리자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근접하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네. 겁을 낼 필요는 없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여전히 외국인들에게 제대로 농락당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10시 17분에 약 6천억을 매도했어요. 그러다가 3시 20분에 3,880억 정도로 줄어들었고 마감에서는 2,160억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에 휘둘리기 때문에 지수의 주가의 변동성은 굉장히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들의 움직임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지만 반대로 중소형주들은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는 것이고, 또 고객예탁금 청약으로 해서 집 나갔던 고객예탁금 6.2%가 급증했어요. 다시 50조 원에서 54조 원대로 회복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마켓 머니펀드 시장의 유동성은 아직 남아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네. 겁내지 말자. 우리 이제는 1차 선취매 자리가 다가오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서 시장을 보자 이런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단연 선생님의 이런 이야기들을 증시에서 혹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보고 있나 봅니다. 예탁금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이제 선취매하려고 좀 저점 매수하려고 좀 대기하는 자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뭘 사야 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주요한 이슈는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제 로봇 월드가 개최돼요. 그동안 네. 로봇 섹터들 장기 낙폭 과대였거든요. 그러면 일단 로봇 섹터들 매수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드론과 UAM 박람회가 있어요. 근데 드론 관련주들은 어제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또 오늘 반도체 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어제 반도체들이 빠졌지만 반도체 대전 이슈로 해서 반도체 섹터들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데, 반도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하이닉스, HBM 관련주라든가 그다음에 반도체 센서 관련주들, 이런 쪽들은 시장에 매기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우리가 봐야 된다면 새벽에 기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또 바이오 쪽이에요. 그래서 바이오는 지금 상황에서 대장 섹터이기 때문에 항상 놓치는 말아야 되지만, 그동안 소외받았던 쪽을 본다면 대마, 해리스가 트럼프한테 패색이 짙었다고 해서 대마가 빠졌는데, 오늘 새벽에 동등하다라고 하니까 대마가 한번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그리고 항상 제약 바이오 쪽도 관심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엠폭스 이슈가 독일에서 새로운 변종이 나왔다는 게 나왔고, 그다음에 치매 치료제 레캠비, 자, 이 부분이 식약청의 승인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결국에 엠폭스라든가 치매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안전하게 간다면 로봇주가 되겠죠. 낙폭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적이신 분들은 바이오라든가 그다음에 2차 전지, 대마, 이런 쪽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살만한 섹터들과 종목 이슈에 따라서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 공략해 볼 만한 핫이슈 종목을 잠시 후에 저희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난 핫이슈 종목 오늘도 두 가지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17일에 공략했던 LIG 넥스원. 최근에 방산주 움직임 굉장히 좋잖아요. 네. 이 방산주들은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서 북한군이 이탈했을 때, 철수했을 때, 이때까지는 좀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주들은 기노 보셔도 되는데, 일단 이거는 저는 신고가를 보고 있거든요. 30만 원을 목표로 한번 보고 있는데, 자, 이게 실적 개선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라크와 3조 7천억 수출 계약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북한군이 빠져나가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어떤 전쟁에 대한 이슈는 지속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30만 원은 유지하시되, 중요한 건 25만 3천 원을 깼을 때는 매도하고 다시 23만 원, 22만 원대에서 다시 한번 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리가켄바이오도 한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10월 8일에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수익률이 30%를 넘어섰어요. 앞서서도 바이오는 무조건 한 종목씩 가져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리가켄바이오가 정말 좋네요. 어제 우리가 목표 주가를 14만 원을 봤는데 13만 9,600원까지 왔다 갔거든요. 네. 그래서 14만 원 생각하고 못 파신 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ADC 후보물질 패키지 플랫폼까지 하는 것, 이런 부분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이제 숨고르기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반등 나오면 우리는 14만 원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매도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다시 매도하신 분들도 다시 봐야 돼요. 한 11만 원 전후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핫 이슈 종목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 집중하십니까? 오늘은 치매 쪽하고 엠폭스하고 로봇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로봇 섹터들이 그나마 제일 안전할 것 같아.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네. 로봇 월드 2024 행사 관련해서 로봇 대장주라든가 실적주를 봤으면 좋겠는데, 현대무벡스라든가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스맥, 이쪽을 봤으면 좋겠는데, 현대무벡스는 어제 오후장에서 갑자기 올려놨어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감은 있지만 그래도 가는 놈이 간다고 한번 이걸 봤으면 좋겠는데, 3,140원에서 동시호가 시초가 매수하고요. 손절은 2,980원, 여길 보시고 목표 주가는 3,600원에 3,750원,
여기 노려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봇월드 2024 로봇 관련한 모멘텀 있을 만한 이슈와 함께 현대 무벡스를 또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3,600원에서 3,750원 밴드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2,980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간의 단일가 종목 중에서 특징적인 움직임 나타냈던 종목 꼽아볼까요? 오늘 어제 시간에서 이제 페노피브레이트라고 이게 신부전 치료제거든요. 네. 이게 이제 비만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 한국파마가 이것 때문에 급등을 했었어요. 네. 근데 시간에서 한국파마라든가 진양제약, 나노엔텍 이런 것들이 움직였는데 그러면 오늘 보면 결국에 또 제약바이오는 저는 엠폭스 이거는 단기성 이제 일회성 앞으로 지속될 거는 치매, 레캠비 관련이라든가 그다음에 페노피브레이트 이런 것들이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 공격적이신 분들은 제약 바이오 섹터, 안정적으로 보실 분들은 로봇 섹터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와 또 로봇 섹터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오늘 페노피 브레스트 관련한 신부전 치료제 관련 종목들 시간의 단일가 종목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오늘은 로봇 관련주 현대 무벡스가 핫이슈 탑픽 종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단야 선생의 1도 양단이었고요. 오늘도 딜사이트S 단야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